안녕하세요. 설명이의 강동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아픈 경우들이 있는데요. 씹을 때 아픈 경우가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하고 또 그에 대한 치료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내가 잇몸이 아픈지 치아가 아픈 건지를 구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니가 아픈 경우는 사랑니 주변 잇몸이 부으면 환자분들이 사랑니 주변 잇몸이 부어서 씹을 때 아파요 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금니가 씹을 때 아파요, 시려요, 시큰거려요 이런 경우들은 그 이유가 치아에 있는지 잇몸에 있는 경우인지 대부분 알지 못하고 보통 잇몸이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러한 씹을 때 아픈 통증들은 감별 진단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렇게 씹을 때 아픈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치아에 금이 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다고 할 수는 없죠. 일단 금이 간 경우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병소가 있는 경우. 병소라는 게 뭐냐면 그냥 염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염증이 있는 경우. 그러면 염증이 있으면 뼈가 녹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 병소라고 하면 뿌리 끝쪽에 병소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병소가 이 뿌리 끝에만 있지 않고 옆쪽 치아의 옆면에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치아 뿌리 주변에 병소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치주인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치아 주변에는요, 인대가 있어요. 주변 조직에 인대가 있는데 치아가 뼈에 그냥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치아는 미세한 움직임을 허용해 줄 수 있는 인대들이 뿌리 주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대들이 붓거나 또는 염증이 살짝 온 경우에도 씹을 때 통증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1번, 2번, 3번이 가장 많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통증의 정도는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통증의 양상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날카로운 통증이냐 둔한 통증이냐 이런 예통, 둔통 이런 것도 있고, 이 통증의 정도가 1부터 10까지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에 위치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주 아프고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통증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리고 재현성이 있는지, 통증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러한 통증들의 원인과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되면 이거에 대한 각각에 맞는 이제 처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3번인데요. 3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려요. 3번 같은 경우는 씹을 때 아파요 라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 치주인대가 아픈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거를 이해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치아 교정을 할 때 이가 아프잖아요. 이 치아 교정할 때 이가 왜 아프냐면 치아에 힘을 주기 때문에 이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치아 주변의 인대가 확장되고 그 확장된 거에 의해서 치아 이동이 서서히 뼈가 흡수되면서 이동이 되거든요. 이때 치아 주변 뼈에 초저화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치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현상은 하나의 예로 든 거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치주인대라는 거는 우리가 잘 때 이를 갈거나 또는 씹는 힘이 강하신 남자분들, 악력이 되게 세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나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밤에 잘 때 이를 물고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치아에 지속적인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인 힘들이 이 치아 주변의 인대의 부종이나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씹을 때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통증들은 간헐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기 시작해서 한 3, 4일을 아프고 난 뒤에 그 뒤엔 또 회복돼서 아프지 않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한두 달 지난 뒤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그래서 그러한 증상들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또 아픈 치아도 한 개 치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금니들 또는 아래쪽 치아 뭐 두세 개 또는 한두 개 위에도 뭐 아픈 경우도 있고 아래도 아픈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서없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치주인대의 원인이 돼서 이제 아픈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냐면 씹는 힘에 의해서 이제 통증이 생겼기 때문에 약 처방을 합니다. 이 약 처방은 뭐냐면 근육이완제 같은 걸 처방을 해요.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그래서 씹는 힘을 약하게 해서 약을 드심으로써 약하게 해서 이런 통증들이 완화되는지를 살펴보고 이 약 처방 잠깐 말씀드리면 이 약 처방은 보통 2주 정도 처방을 해요. 그래서 약 처방,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약 처방을 2주 정도 하고 증상이 좀 사라지는지를 보는데 완화되거나 완화되지 않거나 뭐 둘로 나누겠지만 상당수가 여기서 완화가 되고요. 뭐 당연히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겠죠. 증상을 완화되는지 확인 차원에서 쓰는 처방이라고 보면 되고 심한 걸 넘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심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 처방을 먼저 해보고 이런 약 처방에 의해서 뭐 이제 좀 완화되는 것 같고 하면 이 완화되는 걸 보든 보지 않든 그 뒤에 보톡스 처방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육 이완 효과를 위해서 보톡스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씹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증상이 치주인대인 경우에는 완화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는 게 이제 스플린트 치료예요. 스플린트라는 장치를 이갈이 장치라고도 표현하는데 밤에 끼울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이걸 끼우면 밤에 이를 물더라도 치아의 위에가 적게 가해지기 때문에 치아의 데미지가 적어서 치주인대에 의한 통증을 예방해 줄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보톡스와 스플린트 치료를 마지막으로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치아의 데미지가 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주인대라는 건 치아 주변의 조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치아 주변의 조직에 영향을 주다가 악영향을 주다가 지속이 되게 되면 치아에 금이 가게 됩니다. 이 증상 없이 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금 간 거죠. 나는 처음부터 금이 가서 아프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전 증상이 없고. 그러면 첫 단계는 이렇게 치아 머리 부분에만 금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금 간 거는 되게 단순한 원리예요. 씹을 때 이 금이 벌어지면 치아 안에는 신경이 있잖아요. 이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씹을 때마다 아파요. 이 금이 벌어지는 방향으로 씹을 때 아프겠죠. 그래서 임상검사에서 재현이 돼요. 뭔가를 물고 씹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금이 표면에만 국한된 경우에는 이 재현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어쩔 땐 아프고 어쩔 땐 아프지 않고. 그래서 이런 금 간 것들은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이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이 가면 사진에서 사실 나오지도 않고 치아가 벌어질 정도로 금이 많이 진행돼야 사진이나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엑스레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봐도 이 금 간 것들은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진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언제부터 아팠고 얼마나 자주 아프고 이 재현성이 있는지 그리고 뭐 그 정도가 심한지 그리고 자발통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금 간 거의 정도와 실제 금이 간 건지 아니면 치주인대만 지금 아픈 상태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이 간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